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 저번 시간에 우주론을 다뤘죠. 정적 우주론, 어, 그리고 또 팽창 우주론. 그 중에서도 팽창 우주론이 이제 인정을 받았고, 그 이후에 허블이 이제 증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가모프가 빅뱅 이론을 주장을 했죠. 물론 호일도 정상 우주론을 주장했지만 호일의 이론보다는 가모프의 빅뱅 우주론이 더 지금의 현대 과학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금 과학 하시는 분들, 선생님이나 과학자들은 빅뱅을 믿고 있다. 빅뱅 이론을 더 지지하는 쪽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빅뱅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하나 빅뱅의 정의에 대해서 조금 하나 놓치고 간 게 있는데 저번 시간에 빅뱅의 정의 여기 보면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요. 그 정확히 몇 억 년 전인가는 그렇게까지 외우시지 않아도 되지만 중요한 건 초고밀도의 한 점에서부터 빅뱅이 시작되었고 현재에도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다는 이론을 빅뱅 우주론이라고 합니다. 요 빅뱅 우주론을 빅뱅 우주론이 뭔지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예, 출제 잘 되는 문제니까 빅뱅 우주론이 무엇인지 조금 익혀두고 가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빅뱅의 초기, 이제 빅뱅이 처음에 이제 일어났을 때 어떤 물질들이 생성됐는지 순서대로 좀 정리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나눴는데요. 이건 선생님이 나눈 게 아니라 우리 대부분의 과학하시는 분들이 이 편의에 의해서 빅뱅 초기를 정리할 때 이렇게 4단계로 나눕니다.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자, 그럼 1단계에서 먼저 생기는 게 무엇인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바로 기본 입자가 생성이 됩니다. 자, 기본 입자가 생성이 되는데 이 기본 입자는 기본적으로 쿼크와 전자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원래 2학년 물리원에 가면 쿼크는 6가지 쿼크를 배우게 되고 저 경입자, 우리가 전자를요, 다른 말로 경입자라고도 하고 예, 영어로 렙톤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러한 경입자와 렙톤에 대해서 물리원에서 6가지를 배우실 텐데 그건 나중에 가서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또 저번 시간에도 선생님 잠시 말씀드렸지만 1학년 선생님들 중에서 이 쿼크의 6가지 종류와 렙톤을 설명하시고 시험에 내시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학교에 선생님이 이 쿼크를 정리를 하셨는지 6가지 쿼크에 대해서 쿼크, 다운 쿼크, 탑 쿼크, 바텀 쿼크, 또 스트레인지 쿼크, 참커크 이렇게 6개로 나누시는 분들도 계세요. 2학년 때 배운 내용인데 그건 선생님마다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셨다 그러면은 한번 보셔야 됩니다. 시험에 낸다고 하셨다면. 자, 그런데 보통은 구분하지 않고 1학년 때는 커크와 전자가 기본 입자에 해당한다. 요 2개만 알아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2단계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을요, 어떤 옛날 교재와 예전에는 이게 10의 마이너스 35초인가 뭐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시간을 분류하곤 했었는데 지금 교과서가 8차 개정되면서 이 시간은 크게 없어졌습니다. 뭐 이게 너무 짧은 시간이다 보니까 10의 마이너스 35초면요. 1초도 안 되죠. 뭐 이렇게 순간이 아주 짧은 순간이기 때문에 시간을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마찬가지 여기서도 10의 마이너스 3승인가 예전에 그랬었어요. 근데 이것도 뭐 1000분의 1초? 그러면은 뭐 1초를 천등분한 거니까 말도 안 되게 짧은 시간이니까 굳이 시간은 정리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간은 필요 없고요. 자, 이제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이제 기본 입자 중에 이 쿼크가 모여서 양성자와 중성자를 이룹니다. 자, 전자는 일단 잠깐 쉴게요. 전자는 바로 4단계로 가기 때문에 전자는 일단 놔두시고 이 쿼크들이 모여서 양성자와 중성자를 이룬다라고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정리되어 있죠? 쿼크들이 결합해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됩니다. 자, 그리고 3단계로 가면 이때부터는 시간을 조금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3분 기억해 두시는 게 좋고요. 이 시간은 아주 중요합니다. 38만 년은 이건 암기하세요. 4단계는 38만 년 시간은 암기하시고 자, 3단계는 이제 뭐가 생기냐면 원자핵이 생깁니다. 자, 원자핵이 생성이 되고요. 이 원자핵은 바로 이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해서 생깁니다.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해서 원자핵이 생긴다. 다 암기를 하셔야 하는 겁니다. 지금 정리하고 있는 1단계부터 4단계는 굉장히 출제를 높아요.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객관식, 서술형 아주 출제를 높으니까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파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4단계가 되면 굉장한 시간이 흘렀죠. 물론 우주 전체에 대한 시간에 비하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오랜 시간입니다. 38만 년이 지나서야, 그러니까 3단계까지는 솔직히 좀 그렇죠. 3단계까지는 3분이니까 우리가 뭐 즉석 카레가 읽는 시간밖에 안 되니까 아주 짧은 건데 4단계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이 4단계가 되면 이제 무엇이 생기냐? 바로 원자가 생성됩니다. 자, 원자는요, 원자 핵과 우리 3단계에서 생성됐던 이 원자 핵과, 자, 선생님 아까 전자는 잠깐 놔두자 그랬죠? 자, 최초에 생긴 전자가 바로 여기서 결합을 한 겁니다. 원자 핵하고 결합을 해서 싹 원자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하면 원자가 생성된다.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 자, 여기서 잠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2단계인데요. 이 2단계는요, 아주 중요한 게 전반기와 후반기, 축구로 치자면 전반전, 후반전처럼 초기와 후기가, 그러니까 전반기와 후반기가 약간의 개수적인 부분에서 조금 다른 성향을 띱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기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초기에는요, 우리 초기에는 2단계 초기는 굉장히 금방이죠. 그 빅뱅이 일어난 직후 얼마 되지 않은 시간입니다. 이때는요, 양성자와 중성자가요, 1대1로 개수가 만들어졌습니다. 양성자가 1대1로 만들어졌는데요. 시간이, 근데 사실은요, 이 양성자, 중성자가 서로 왔다 갔다 합니다. 양성자가 중성자가 되기도 하고 중성자가 양성자 되기도 해요. 자, 이 과정이 역시 물리원에 가면 조금 심도 있게 다룹니다. 예, 뭐 중성자가 갈라지면 양성자와 전자가로 분리되고 양성자 전자가 결합해서 중성자 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긴 한데요. 지금 1학년 때는 그 과정을 크게 중요시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양성자 중성자가 서로 왔다 갔다 하시면 되는데요. 단 양성자가 중성자를 갈 때는요. 양성자가 중성자로 갈 때는 좀 고온이어야 합니다. 온도가 좀 높아야만 잘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중성자에서 양성자 갈 때는, 중성자에서 양성자로 갈 때는 그보다는 그렇게 높은 온도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시간이 흐를수록, 기본적으로 빅뱅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자, 여기 보시면 팁 6번에 아주 중요한 팁이 하나 있는데요. 빅뱅 이후 시간이 흐를수록 우주 크기는 점점 커지고, 당연한 얘기죠. 자, 밀도는 작아지고 우주 온도는 낮아진다. 자, 여기에 온도가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분명히 온도가 낮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시간이 지날수록 여기 있는 양성자가 중성자로 가는 게 잘 못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고온이 필요한데 시간이 지날수록 온도가 떨어져 버리니까 이 현상이 잘 안 일어나요. 그래서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이쪽 반응은 점점 일어나지 않고 결국 이쪽 반응만 점점 일어나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어 버리니까 개수가 중성자가 훨씬 더 많아지는 거죠. 처음에는 개수가 같았는데 1대1로 같았는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양성자가 많아지게 되는 거죠. 중성자에서 양성자로 가는 게 더 활발해져 버리니까. 자, 그래서 그게 개수가 어디까지 가느냐? 7대1까지 간다는 겁니다. 7대1까지 갔는데 사실 이 부분은요. 가모프가 이론적으로 생각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어디까지 도달을 하게 되냐면요. 여기 그림 잠깐 볼까요? 자, 붉은 공이요. 수소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양성자입니다. 우리가 양성자를 표현할 때는 보통의 교재들이 주로 빨간색을 많이 쓰는데 쌤도 빨간색으로 할까요? 자, 빨간색 원을 그리고요. 요 원 내부에 이렇게 플러스를 표현하기도 하고 혹은 원 내부에 영어로 파지티브라는 긍정이라는 내용을 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P입니다. 영어로 P 파지티브에 P를 쓰고 양성자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지금 선생님이 가져온 그림에는 뭐 이렇게 별다른 표기는 없었죠. 플러스나 P라는 표기는 없는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어쨌든 양성자가 지금 보시면 두 줄로 7개가 있으니까 총 14개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중성자가 2개 있으니까 비율이 몇 대 몇이죠? 이렇게 해서 7대1이 되는 겁니다. 그럼 7대1이면 그냥 빨간 공 7개 중성자 1개를 그리면 더 좋지 않았을까? 왜 굳이 14개 2개를 했을까? 자, 그 이유는요. 우리가 이 양성자, 중성자 개수, 이 개수만으로 의미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개수에 의해서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관계를 좀 아셔야 됩니다. 자, 선생님이 수소는 한글로 쓰고 헬륨 원자 기호로 썼네요. 그래서 H 원자핵, 예, 그렇게 기호로 쓰시는 게 여러분들도 좋아요. 학생 여러분들도 앞으로 한글보다는 웬만하면 화학이나 과학을 할 때는 고등학교 과학을 할 때는 원소 기호로 쓰는 게 더 좋습니다. 자, 그래서 H 원자핵, 즉 수소 원자핵과 HE 헬륨 원자핵의 관계. 여기서 이제 물론 여러 가지 관계가 있지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질량입니다.
답부터 말하고 갈까요?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는 3대 1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선생님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질량비가 이렇다고. 그 왜 그렇게 질량비가 3대 1인지 그림 보면서 설명 좀 드릴게요. 자, 헬륨은요. 원자핵 두 개. 그러니까 이제 양성자 두 개와 그리고 중성자 두 개. 중성자는 보통 우리가 이렇게 N 뉴트론이라는 영어의 앞자를 따서 N이라고 표시를 많이 합니다. 헬륨 원자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양성자 두 개에 중성자 두 개가 결합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중성자가 두 개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여기서 중성자 두 개를 사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7대 1이지만 7개 하나를 하지 않았던 이유가 헬륨 원자핵을 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이렇게 여기 있는 두 개와 여기 두 개를 끌어들여서 헬륨 원자핵을 하나 만들고 나니 왼쪽에 보면 지금 붉은색이 12개가 남았죠. 이 원자핵, 그러니까는 그 양성자가요. 이 양성자, 선생님 P로 쓰기도 하고 플러스로 쓴다고도 했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러한 양성자가 곧 수소 원자핵입니다. 왜냐하면 수소는요. 가운데 양성자 하나만 있으면 돼요. 수소는 중성자도 필요 없습니다. 물론 수소의 동위원소라고 해서 수소 양성자와 중성자 하나 붙여서 중수소라고 부르고 양성자 하나에 우리 중성자 두 개 붙어서 삼중수소라고 하는 동위원소도 있습니다. 이 동위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동위원소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헬륨을 이루는 과정에 대해서 공부도 하기도 합니다. 역시 물리원 과정에서 배우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1학년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쌤 또 높아시면서 말씀드려요. 본인의 학교 선생님 스타일을 파악하셔야 돼요. 본인의 학교 선생님이 이런 부분을 좋아하시고 강조를 하시면 여러분들도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다. 1학년 부분만 두루두루 다루신 다음에는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자, 일단 이 부분은 일단은 공식적으로는 1학년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 잠시 뺄게요. 자, 어쨌든 수소는요. 기본적으로 중성자 필요 없이 하나만 있어도 수소 원자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왼쪽에 보시면 12개죠. 예, 6개씩 두 줄이 있으니까 12개의 수소 원자핵이 생긴 거예요. 이게 수소 원자핵입니다. 이쪽이 수소 원자핵.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개 묶어가지고 여기가 헬륨 원자핵이 된 겁니다. 헬륨 원자핵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비율을 하나 알아야 돼요. 하나는 파란색으로 좀 정리할까요? 하나는 개수비고요. 또 하나는 질량비입니다. 자, 선생님이 아까 최초에 질량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질량비는 공의 개수거든요. 그럼 보세요. 헬륨이 공 4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소 원자핵도 이렇게 4개씩 팀을 주는 거죠. 그랬더니 왼쪽은 지금 3팀이 나온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리고 오른 헬륨은 한 팀이니까 질량비가 몇 대 몇이다? 바로 3대 1이다. 아까 선생님이 최초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이게 될 겁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이게 먼저 들어있어야 돼요. 자, 그다음 그렇지만 선생님들이 질량비만 물어보진 않아요. 때로는 그러니까 객관식이든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개수비도 물어봅니다. 그래서 개수비는 12개 대 1개다라고 하시면 돼요. 세볼까요? 자, 이 공 하나가 바로 수소 원자핵이라고 했죠? 하나, 둘, 그렇죠? 여기 보면 지금 12개 셀 수 있고요. 이 4개가 바로 헬륨 원자핵이에요. 따라서 헬륨 원자핵과 수소 원자핵의 개수는 12대 1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비율이 있는데요. 두 가지 비율 중에 무게감이 있는 것은 아래쪽이니까 질량비를 알아두시고 혹시 모르니까 개수비까지 알아두자는 겁니다. 자, 밑으로 와서 팁을 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자, 팁 첫 번째.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빅뱅 초기에 단계를 4단계로 나누고 각각의 생성되는 물질들이 무엇인지 기본적으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1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쿼크와 전자를 만듭니다. 이 둘을 합쳐서 기본 입자라고 부릅니다. 자, 2단계가 되면 양성자와 중성자가 생기는데 이 친구들은 쿼크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집니다. 양성자, 중성자를 이루게 됩니다. 자, 3단계에서는 원자핵을 만드는데 이것은 양성자, 중성자 결합해서 원자핵을 만들고요. 4단계가 되면 원자를 만드는데요. 이때 이 원자는 최초에 만들었던 전자가 같이 결합을 해서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해서 원자가 만들어진다.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충실하게 좀 말씀해 주셔야 되고요. 자, 팁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이 두 번째 팁은요. 아주 우리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수소가 먼저고 헬륨이 뒤입니다. 기본적으로 수소가 먼저고 헬륨이 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이 나오는 오답이 뭐냐면요. 수소 원자핵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수소로 아예 몰아버린 거죠. 수소 원자가 나오고 그리고 헬륨 원자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아유, 선생님이
계속 한글과 원소교를 혼용해서 썼네요. 자, 이렇게 이거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이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수소가 먼저고 헬륨이 뒤라 하더라도 원자핵과 원자의 순서는 흔들리면 안 돼요. 항상 기본적으로 원자핵이 먼저 가고 원자가 뒤에 가야 돼요. 그래서 수소 원자핵, 헬륨 원자핵, 그리고 수소 원자, 헬륨 원자 이 순서라는 거 자주 물어보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팁 세 번째 가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선생님 두 가지 비율이 있다고 그랬어요. 개수비는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 개수비는 12대 1,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는 3대 1. 이거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아까 선생님이 4단계 기억나세요? 4단계에서 파란색으로 이렇게 경계선을 껐죠. 앞에는 3분까지 일어났고 뒤에는 38만 년이니까 굉장한 시간차가 벌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자, 요때 38만 년 후, 즉 4단계가 되면 요거 기억하세요. 온도가 3000K라는 거. 온도가 3000K이고 빛과 물질이 분리되었다는 거. 이것은 선생님이 다음 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4단계가 되면 온도가 3000K 그리고 빛과 물질이 분리되었다. 이것은 뒷페이지 가서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우주 배경 복사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릴 테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서 뵐게요.